미국에 의해서 국내 시장도 역시 흐름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장 막판에 그나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M7 관련주 확인해 보게 되면 절반은 상승을 했고 절반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테슬라가 상승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 관련주가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와 함께 2차 전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뭐였냐면 미국에서는 미국의 연비 완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이 그동안 안 팔리던 걸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오게 되는 건데 이 전기차가 굳이 팔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연기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로봇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뭐냐면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내연기관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 테슬라를 포함을 한 전기차 관련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암호 관련주가 상승을 했어요. 올해 노벨상의 수상자였던 존 마티니스가 AI 다음에는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이에 대한 이슈로 국내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을 했죠.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우라늄 에너지가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젠슨왕 CEO가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AI에서 이 원자력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역시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연료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한 개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우주항공이나 드론 같은 종목들도 미국 쪽에서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어제 약세가 이어졌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4,100포인트대까지는 상승 추세에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유는 상당히 간단하죠. 원래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안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유 없이 딜레이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 고점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흐름이 그래도 강보합 혹은 약보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미국 쪽에서는 내연기관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확인해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들은 일반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건설주도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죠. 어제 내년부터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슈가 되게 되면서 어제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의 흐름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코스닥 경쟁력 강화한 발표가 연기가 되게 되면서 알테오젠은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가운데
가운데 에임드바이오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임드바이오가 이번 주에 상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그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향후에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 대여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다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미국이 육성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역시 로봇 관련주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일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오히려 로봇의 경우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6년에도 강력한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에 대한 이슈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정도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2026년에는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을 엄선을 해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까지만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까 하고 새로운 자료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받아 가셔야 돼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아래 보시게 되면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방에서 무료로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딱 오늘까지만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